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사우역 지엔하임이란 아파트입니다. 자, 지엔하임. 생소한 네이밍이죠. 지엔하임은 문장건설이라는 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레미안이나 자이같이 그런 1군 시공사는 아닙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역시나 세대수입니다. 세대수가 385세대밖에 안 돼요. 분양 물량이 그대로 385가구가 나왔어요. 분양가는 32평이 6억 8천, 38평이 8억 2천입니다. 와, 지금 풍무역 인근, 사후역 인근 대부분의 분양가가 다 7억이 넘었죠.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저렴하게 느껴지는 분양가네요. 특별 공급 접수일은 1월 19일 월요일, 일반 공급 접수일은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필요 자금은 32평은 2억 3천 정도, 38평은 4억 정도입니다. 자, 특이사항은 당연히 비규제 지역이겠죠. 시세 차익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분양받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 제한사항은 전매 6개월이며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자, 전매 제한이 6개월이고 2029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즉 입주까지 약 3년이 남은 상황인데 전매가 6개월밖에 안 되니 사실 이건 투자용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위치가 사후역에서 한 200~300m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실거주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자, 요걸 아시고 보시면 좋고요. 자, 이제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약 정보, 일정 자격사항, 그리고 분양 세부 물량을 봐야죠. 여기서 다자녀, 신혼, 생초, 일반 공급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자, 공급 금액, 분양가, 옵션, 발코니 요 세 개 금액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도랑 평면도 보고요. 자금 계획, 시세 차익, 마지막 입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 구간별로 나눠놨으니 필요한 부분 찝어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한사항과 일정을 한번 보시죠. 자, 해당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가 당해 지역을 받아요. 비규제 지역이죠. 그리고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6개월이 걸려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없고요. 자, 접수일을 보시면 특별 공급은 1월 19일 월요일, 1순위는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당첨 발표일은 1월 27일 화요일이고요. 계약은 2월 9일 날 시작돼요. 계약할 때 일괄적으로 계약금은 1,000만 원이더라고요. 요건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당첨되신 분들은 수중에 1,000만 원은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자격 요건을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다자녀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 청약통장 필요하고요. 생애 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대주 요건을 볼게요. 여기는 비규제이기 때문에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 부양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부부가 있을 때 세대원, 세대주 이렇게 나뉘잖아요. 자, 남편이 세대주라고 하면 남편은 신혼부부, 그리고 와이프는 생애 최초를 쓰고요. 1순위 때는 남편하고 아내 둘 다 써도 됩니다. 왜냐? 세대주 요건이 없어서요. 즉 부부간 4번의 청약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에 한해서 요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만 보게 됩니다. 요것도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공급 물량을 보겠습니다. 총 385세대를 뽑죠. 특별 공급은 그 중에 151세대를 뽑고요. 일반 공급은 234세대를 뽑습니다. 이거 보면 좀 이상한 점 느끼시나요? 특별 공급보다 일반 공급 세대수가 더 많아요. 특이한 경우죠. 제일 궁금해하는 다자녀 신혼 특공 생애 최초. 다자녀는 37가구, 신혼부부는 56가구, 생애 최초는 22가구를 뽑네요. 역시나 신혼부부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다자녀 특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자녀 특공 물량을 보시면 자, 펜트하우스 물량은 역시나 특별 공급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100일 타입도 이렇게 다자녀에 해당이 됐네요. 유일하게 특별 공급 중에서 아마 포함된 것 같은데 선정 방법을 먼저 보시면 처음에 지역으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자, 전체 경기도의 50%, 인천하고 서울의 50% 이렇게 나뉘어요. 원래 지금 사의역 지혜나임은 김포시에 거주하지 않으면 사실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다자녀 특공에 한해서는 자, 요 당해는 기타 경기에 살아도 모두 당해 물량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 일반은 내가 인천이나 서울에 살아도 요 일반 물량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 둘인데 기타 경기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자녀 특공을 노려봐야겠죠. 다른 특별 공급은 아예 기회도 없습니다. 당해 50%에 지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매기냐? 요 배점을 갖고 경쟁을 해요. 요 배점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총 6개의 항목인데 요 두 항목은 자녀가 특정 나이가 되면 떨어져요.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 수는 만 19세, 영유아는 만 6세. 즉 모집 공고일 기준 내 아이가 만 7세가 되었다 하면 갑자기 점수가 5점이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 공고일 기준 자녀의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밑에 네 항목은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요 네 항목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점수라 거의 만점이 나와요. 그래서 요 위에 두 항목으로 가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로또 총약 당첨 가점은 약 90점 정도가 나오고요. 일반적으로는 70점대 혹은 50점대도 많이 나와요. 사후역 GNI인 같은 경우엔 시중 가격이랑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점으로 매기고요. 그 다음에 동점자 수가 있다 하면 미성년 자녀 수, 그 다음에 또 경쟁이 나오면 청약자의 연령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추첨으로 갑니다. 자자녀 특공은 웬만하면 요 배점에서 다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당해를 쓰셨는데 떨어지셨다 하시면 요 당해 낙첨자와 일반 지원자가 함께 요 일반 50% 물량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를 봐볼게요. 자, 신혼부부는 100일 물량도 아예 없습니다. 자, 다 84타임 물량만 가지고 가고요. 신혼부부는 어떻게 선정을 할까요? 먼저 소득을 봅니다. 자, 소득은 바로 요겁니다. 소득에 따라 1, 2, 3, 4, 5단계로 나뉘어요. 보시면 1단계, 2단계는 신생아가 있어야 돼요. 신생아란 만 2세 미만 영유아예요. 그래서 신생아가 있으면 이렇게 우선 배정을 해주고요. 신생아가 없으면 3, 4, 5단계를 배정받습니다. 자, 먼저 1단계 기준은 만 2세 영유아가 있고 외벌이는 100%, 맞벌이는 120%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신생아가 있어야 되고요. 외벌이는 140, 맞벌이는 160. 자, 그리고 3단계는 신생아가 없어도 되고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자, 1단계랑 똑같은 소득이죠. 4단계는 2단계와 똑같은 소득을 가져갑니다. 5단계는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상인 사람들 한해서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요분들이 추첨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배포된 물량만큼 제가 요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요렇게 물량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신생아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요 1, 2단계 물량을 보시면 되고요. 신생아가 없으신 분들은 요 3, 4, 5단계 물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 자녀 유무를 봅니다. 근데 1단계, 2단계는 어차피 자녀가 있고 웬만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 지역으로 가는데 다 김포시 사람들이 쓰겠죠. 변별력이 없고요. 자, 4단계에서 변별력이 있습니다. 보통 로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자녀수 컷이 2명 정도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자녀수 1명 컷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기가 없는 곳은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인 것만으로도 선정이 되겠죠. 자녀수도 예를 들어 똑같다 하면 추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예를 들어 떨어졌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2단계로 지원이 됩니다. 즉 2단계는 1단계 낙첨자와 2단계 지원자가 함께 지원이 되고요. 자, 2단계에서 떨어지면 3단계, 4단계, 5단계. 그래서 1단계는 총 5번의 기회. 자, 그러면 2단계는 4번일까요? 아닙니다. 자, 2단계를 보시면 외벌이 140, 맞벌이 160%잖아요. 3단계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즉 소득 조건이 오히려 3단계가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지원자들은 낙첨하면 바로 4단계로 갑니다. 소득 조건이 똑같은. 그래서 4단계에서 떨어지면 5단계로 가고요. 즉 1단계 지원자들은 5번의 기회, 2단계는 3번의 기회, 3단계는 3번의 기회, 4단계는 2번의 기회, 5단계는 1번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 구분을 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100%에서 120% 구간이나 지금 140% 이하 구간이죠. 140%는 3인 가구 월 1,000이에요. 연봉 1억 2천이죠. 그리고 4인 가구 기준 약 1억 4, 5천까지 갑니다. 자,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약 만 7년 이내 부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30대십니다.
그런데 30대인 부부가 맞벌이 연소득이 1억 5천 정도 되려면 거의 전문직이나 대기업 맞벌이 부부여야겠죠. 그거 아닌 이상해야 웬만하면 요 소득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애 최초를 보시죠. 생애 최초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일부터 펜트하우스 타입은 없어요. 그리고 84BC 타입은 추천 물량이 없습니다. 요거 유념하시고요. 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소득 보고, 지역 보고, 추천 보고. 훨씬 더 심플하죠. 다른 특별 공급 대비. 자, 소득은 어떻게 나누냐? 똑같습니다. 신혼부부랑. 총 5단계로 나뉘어요. 보시면 신생아 우선에 15% 배정하고요. 일반에 5%, 우선에 35%, 일반에 15%. 아까 신혼부부랑은 배정 물량이 조금 다르죠. 신생아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보시면 아까 신혼부부는 외벌이 맞벌이 나눠져 있었는데 생애 최초는 외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130%까지가 1단계, 160%가 2단계, 3단계는 만 2세 자녀가 없을 시 130%, 4단계 역시 만 2세 자녀가 없을 시 160%. 자, 추첨은 혼인을 하시거나 자녀가 있으시면 160% 초과여야 되고요. 1인 가구면 160% 이하여야 됩니다. 요 둘 다 모두 부동산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1인 가구란 뭘까요? 자, 여기를 보시죠. 1인 가구란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나뉩니다. 단독세대란 동거인, 친인척, 아니면 단독세대주랑 사시는 분들을 단독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뭐 사촌 동생이랑 같이 산다. 그래도 단독세대입니다. 흔히들 착각하세요. 제가 친인척이랑 같이 살면 단독이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청약에서는 단독으로 봐요. 이 단독세대는 60제곱미터 이하 평형만 지원 가능한데 지금 생애 최초는 60제곱미터 이하 평형이 없죠. 그래서 단독세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 단독세대가 아니신 분들은 직계 존속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요. 요 단독세대들은 요 추첨에만 지원이 가능한데 보시면 84BC는 없어요. 추첨 물량이. 그래서 84A 타입만 지원 가능합니다. 요 단독세대가 아니신 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배정 퍼센트지에 따라 이렇게 물량을 나눠놨습니다. 요 표를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일반 공급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뭐죠? 1주택 갈아타기 물량이죠. 자, 갈아타기 물량을 보시면 자, 펜트하우스 물량은 당연히 없고요. 100일 A, B 타입. 와, 진짜 많습니다. 특히 100일 A 타입은 20가구나 돼요. 그래서 여기 분양가가 시중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1주택이신 분들은 이렇게 갈아타면 너무 좋죠. 그래서 웬만하면 100일 타입 중에서도 A 타입을 노리시고요. 100일 타입은 좀 부담스럽다. 84 타입 중에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4A 타입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무주택인데 가점이 낮다 하시면 무주택 추첨을 노려야겠죠. 자, 무주택 추첨은 역시나 100일 AB 타입이 가장 많고요. 84A 타입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84BC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 100일 타입 이상은 다 가점이 없고요. 84ABC 중에 고르셔야 돼요. 84A 물량이 가장 많으니 가점이 좀 낮으신 분들은 84A로 가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여기는 당첨 가점이 많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물론 요 밑에 배점표로 선정하긴 하는데 자, 가점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무주택 추첨으로 가고요.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지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1주택 추첨 지원자들과 이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진 낙첨자들이 함께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주택 추첨 물량은 꼭 1주택이신 사람들만 당첨되냐? 아닙니다. 요 가점제에서 떨어지신 분들, 무주택 추첨에서 떨어지신 분들과 함께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무주택이신 분들이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 추첨 물량은 무조건 많이 뽑는 곳으로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배점표를 볼게요. 보시면 무주택 기간 32점 만점, 입주자 저축 기간 17점 만점, 그리고 부양가족 수 35점 만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4인 가족 만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15년 이상 살면 32점 받고요. 부양가족 수가 4명이면 나 빼고 3명이기 때문에 20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5년 이상 만점이면 17점. 즉 32 더하기 20 더하기 17 하면 69점이 나옵니다. 즉 69점이 4인 가족 만점이에요. 자, 분양가랑 소유 비용을 볼게요. 자, 펜트하우스는 제외했습니다. 세대수가 워낙 적다 보니. 자, 보시죠. 자, 84 ABC 타입은 약 6억 후반,
100일 타입은 9억 초중반이 나와요. 발코니 확장 비용은 이렇게 비싸죠. 1,500에서 1,800 사이. 에어컨은 84, 100일 동일하더라고요. 옵션은 통상적으로 84 타입은 1,500만 원, 100일 타입은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84A 타입 위주로 가볼게요. 보시면 회차당 납입 금액은 6,980만 원. 요게 10%죠. 그리고 금리는 5% 잡았고 연금리니까 12개월로 나누고요. 보시면 1차 계약금은 26년 10월에 내는데 입주 지정일이 29년 2월입니다. 29년 2월이기 때문에 26년도부터 29년 2월까지 28개월. 2회차는 23개월, 3회차는 18, 4회차는 13, 5회차는 8, 6회차는 3개월이 돼요. 요거를 다 더하게 되면 약 2,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도금 이자까지 해서 요 모든 걸 다 더하게 되면 7억 7천이 나오네요. 즉 분양가 대비 7천만 원 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84A 타입은 약 7억 중반 나오고요. 100일 타입은 10억 안팎이 나오네요. 100일 타입도 분양가 대비 약 8천만 원 정도가 높아졌네요. 이제 배치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지하철역 4호역이 여기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요 4호역하고 요 4호역 GNIM하고 약 한 300m 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바로 앞은 숲이에요, 숲. 그래서 요 4호역 GNIM 여기 있는데 여기를 한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남서양이나 남동양 배치죠.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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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동부터 109동 101동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엔 모두 숲뷰가 가능하겠죠. 딱 봐도 모든 세대들이 다 숲뷰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숲뷰 조망이 가능한 요 색깔을 보시면 핑크색과 요 초록색입니다. 즉 84A 타입 요 102동을 제외한 84A 타입은 모두 숲뷰 조망이 가능하고요. 84B 타입도 요 1호 라인, 1호 라인, 여기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숲뷰가 조망이 가능합니다. 중대형 평형 위주 구성 단지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왜냐면 다 84ABC와 101AB로 되어 있어서요. 101AB는 모두 다 단지 내부, 단지 안쪽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84A 타입부터 보죠. 우리가 제일 선호하는 4베이 판상형입니다. 4베이 판상형이란 거실이 가운데 있고요. 나머지 방들이 거실과 똑같은 향을 봐서 4베이입니다.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다 하면 나머지 방도 모두 남향이에요. 그리고 4베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거실 필두로 방 3개가 밑으로 깔려 있다 보니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빠집니다. 타워형보다 확실히 넓게 빠져요. 바로 이 84B 타입 드레스룸을 보시면 드레스룸이 요만합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지금 84A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알파룸이 있다는 거. 그래서 방이 4개입니다. 34평임에도 불구하고요. 판상형에 걸맞게 마통풍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기에 매우 유리하고요. 배치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5동, 106동, 108동, 109동, 101동까지는 모두 숲뷰 조망이 다 가능합니다. 단 102동은 단지 뷰가 나오겠고요. 배정 세대도 134세대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84C를 보면 84A랑 C랑 똑같은데 가장 크게 다른 게 요 현관장입니다. 84A 타입은 현관에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근데 84C 타입은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거. 그걸 제외하고는 똑같이 생긴 평면입니다. 그래서 84C 타입 설명은 넘어가고요. 배종동을 보시면 103동 1호 라인, 104동 1호 라인입니다. 다 남서양이겠죠. 그런데 다 단지 뷰라 확실히 84A보다는 조망권이 떨어집니다. 84B 타입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2베이 타워형이죠. 수납 공간에 특화된 것 같습니다. 팬트리, 복도 팬트리와 현관장 좋고요. 안방의 드레스룸은 34평 대비 좀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평면도 볼 때마다 매번 설명드리는 건데 요 거실에 여기 코너 부분에 사실 창을 좀 뚫었으면 요즘 트렌디한 양면 개방형 거실이 됐을 텐데 그러면 창문이 2개라 개방감이 2배겠죠. 그래서 여기로도 뷰를 볼 수 있고 여기도 뷰를 볼 수 있고
하지만 단일창이라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106동 2호 라인, 108동 1호 라인, 109동 1호 라인 요 앞에 세 동은 숲뷰 조망이 가능해서 너무 좋아 보이고요. 102, 103, 104동은 단지뷰네요. 굳이 선호도를 한번 따져보자면 당연히 84A 타입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84C, 그 다음에 84B 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점수가 높고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84A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84C, 그 다음에 84B입니다. 그런데 84C 타입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 눈치 게임으로 나는 84C로 소신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판매할 때도 한강뷰, 전문 숲뷰가 아닌 이상해야 웬만하면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이 시세도 더 잘 받습니다. 나중에 팔릴 때도 더 잘 팔리고요. 101 타입을 봐보겠습니다. 자, A 타입은 4배의 판상형이죠. 101인데도 84A 타입과 비슷한 점은 좀 아쉽죠. 자, 똑같이 4배의 판상형이고요. 알파룸 보유하고 현관에 현관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정동을 보면 104동, 103동, 107동이 되고요. 요 107동 요 3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숲뷰가 동과 동 사이로 조망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107동이 나오면 정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1 B타입을 보면 이것도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그런데 84 B타입과 다른 점은 바로 알파룸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방이 4개입니다. 그리고 팬트리나 현관장은 똑같고요. 여기도 84 B타입과 거의 비슷하네요. 자, 배정동을 보시면 107동 2호 라인, 103동 4호 라인이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호도는 당연히 A타입이 압도적으로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뽑는 세대도 92세대로 A타입이 훨씬 많네요. 추첨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차피 A타입이 좋기도 하고 물량도 많으니 101 A타입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금 계획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서 세우죠. 자, 첫 번째 실거주 할 때, 두 번째 전세를 줄 때. 먼저 실거주 할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실거주 할 때는 당연히 대출 금액을 따져봐야겠죠.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가 7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LTV는 분양가 기준이 아닌 바로 입주 시점 감정평가 금액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분양가가 현재 시세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입주 때는 얼마일까로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통상적으로 은행은 분양가보다 더 높게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줍니다. 왜냐?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가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액 기준을 분양가가 아닌 분양가에다 기타 옵션을 더한 총 소요 비용이 입주 시점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84ABC는 약 7억 중후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이 여기다 70%를 곱하면 약 5억 초중반이 나오네요. 이 5억 초중반이 나오는 연봉은 부부 합산 9천 후반에서 1억 초반 정도입니다.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자, 시중금리 5% 계산했고요. 스트레스 DSR 적용했고요. 만기 30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연봉이면 5억 초중반 나오고요. 총 소요 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하면 자, 2억 초중반이 나오네요. 101 타입을 보겠습니다. 101 타입 같은 경우엔 총 소요 비용이 약 10억 정도죠. 자, 대출 가능 금액. 여기다 70%를 곱하면 자, 7억 정도인데 규제로 6억이 맥시멈이죠. 그러다 보니 자, 6억. 그래서 대출 6억이 나오려면 약 1억 1,500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금액은 약 4억 정도가 나오네요. 전세를 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요 지도를 봐주시면 지앤하임이 여기 있고요. 지금 사후역이나 풍무역 주변 34평 전세를 찾아보니 풍무역 인근은 2016년도 아파트는 3억 8천, 18년도 아파트는 4억 2천. 자, 사후역 이쪽은 18년도 아파트인데 3억 9천 정도가 나옵니다. 즉, 34평 전세 시세가 3억 8천에서 4억 2천 정도다. 그래서 저는 제일 하단 라인인 3억 8천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34평 전세 시세가 3억 8천으로 가정 시 필요 금액은 약 3억 중후반이 나오더라.
100일 타입은 약 5억 4천으로 잡았습니다. 5억 4천으로 잡으면 필요 금액은 약 4억 7천 정도더라. 보시면 전세 줄 때보다 실거주할 때가 필요 금액이 훨씬 덜 들죠. 왜냐?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전세를 줄 때라고 써놨지만 이 전세를 줄 때 유념하실 부분이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라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단 627 대책으로 세입자 보증금으로 분양잔금을 납부할 때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 현금 세입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상 전세 시세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전세를 줄 플랜을 짜실 때 이 사항도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래요. 자, 시세 차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후역 지라임이 여기 있고요. 주변 34평 시세를 볼게요. 먼저 사후역 인근. 자, 여기가 사후역인데 사후역 인근을 보시면 자, 6억 3천 나오네요. 18년 입주. 풍무역 인근. 자, 많죠. 보시면 6억 5천에서 6억 8천 정도가 나옵니다. 16년도, 18년도 입주한 아파트죠. 자, 그리고 보시면 빨간 집 모양이 있어요. 호갱노노에서 퍼왔는데 빨간 집 모양은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죠? 자, 여기는 7억 7천, 여기는 7억 초반입니다. 대부분 7억 초예요. 입주 시점도 지웰 하임보다 한 1년 정도 더 빠르죠. 자, 그런데 아직 지금 선착순 분양을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완판이 됐습니다. 즉, 여기 시세가 약 7억 초반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7억대에도 다 완판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우역 지웰하임은 여기 시세랑 비교해서 7억 초반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따져보면 분양가가 6억 9천인데 사실 옵션과 부대 비용을 따지면 시세 차익은 현재로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6억대 분양가죠. 지금 보면 대부분 다 7억대인데 아마 향후 나오는 단지는 무조건 다 7억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임차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차피 여기에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생활권이 모두 다 지금 김포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요 사후역 지웰화임이라는 선택지는 정말 좋죠. 특히 여기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갈아타기로 가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임차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임차를 하시다가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만 내고 3년 후 입주까지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플랜을 느긋하게 세우시면서 대출도 많이 나오니 요 사후역 지르하임에 들어가는 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입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몇 번 포스팅을 많이 했는데 자, 지금 사후역하고 풍무역 사이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는 사후역세권 도시개발 지역입니다. 즉, 다 도시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 신축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장은 시세 차익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5천 세대들이 넘는 단지가 완성이 되면 정말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모두 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다 보니 아마 전세 시세도 낮아질 거고 분양가 근처에서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전세가 한 바퀴 정도 돌고 나면 그때서부터 제 자리를 찾아가겠죠. 사후역 지엔하임에 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 위치해 있죠.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 사후역과 약 3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워요. 그리고 학구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후역 건너편에 사후동 학원가가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죠. 그래서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에겐 정말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왼쪽으로는 관공서가 있어요. 김포시청과 인천지방법원.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행정문화복합상권이라고 해서 여기에 커다란 상권이 또 들어옵니다. 먹자 골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권이 들어오고요. 김포시 종합운동장이 이렇게 크게 위치해 있죠. 그리고 주변에 녹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은 온통 이제 공사판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천지개벽할지 기대되는 곳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의 마지막 6억대 분양입니다.
사실 여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와 김포가 6억대라니. 주변에 봐도 먹을 게 없다. 여기를 왜 쓰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진짜 당장 시세 차익은 정말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정말 좋아질 지역입니다. 왜냐? 모두 다 신축 단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다 공사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질 지역이고요. 그리고 전매가 6개월 개월이죠. 그래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요. 김포에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택지고, 또한 김포 인근에 지금 내가 1주택으로 거주하시는 분들께도 1주택 갈아타기로 가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모두 좋은 게 아니죠. 시공사, 문장건설, 좀 아쉽죠. 그리고 약 400가구도 안 되는 적은 세대수, 요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입지는 너무 좋죠. 관공서도 주변에 많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사후역 지엔하임이 여러 매체에서 보면은 다 별로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사후역 지엔하임에 대해서 분석을 마쳐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